안녕하세요. 절세 맛집 TV 오세영사입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저희 채널에도 부동산 세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지금 쇄도하고 있어요. 사전에 유출된 자료를 입수하신 분들이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문의가 너무 많아서 저희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서 아예 보내주신 자료로 관련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채널에서도 확정된 자료에 대한 설명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추후 올라오는 영상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단연 종부세입니다. 보니까 당장 올해부터 2022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이 3가지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 개정안이 5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내년에 적용될 개정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내년부터 적용될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폐지입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2가지 페널티가 있죠. 세율과 세부담 상환율, 이 2가지 페널티를 입고 있는데요. 세율은 기본 세율 0.6에서 3%, 이거보다 더 높은 1.2에서 6% 이거를 적용을 받는 거고, 지금 상환율은 일반적으로 150 기본 세율을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150%를 적용받는 거에 비해서 300% 이렇게 적용을 받고 있는 이런 페널티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폐지가 되면 이게 다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다 없어져서 기본 세율하고 동일하게, 기본 세율 적용자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개정안은 내년부터 종부세 세율이 인하됩니다. 현행 종부세는 기본 세율이 0.6에서 3%,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6%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건 의미가 없어지고, 기본 세율이 0.6에서 3%인데 이거 자체도 0.5에서 2.7%로 인하를 시켜주겠다라는 거죠. 그런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은 지금 중과 제도가 폐지되니까 이 중과 세율도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인하되는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다주택자 분들에게는 이중의 혜택이 되겠죠. 세 번째 내용은 내년부터 세부담 상환율이 주택수와 관계없이 150%로 동일해집니다. 현행은 기본세율 적용자는 150%이고 중과세율 적용자는 300%가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법인인 경우에는 상한에 대한 제한 없이 모두 부과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개인인 경우에 주택수하고 관계없이 모두 150%로 동일해진다는 거죠. 다만 법인은 현행대로 세부담 상한에 대한 조정 없이 그냥 종부세가 계속 부과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네요. 자, 내년부터 적용될 네 번째 내용은 기본 공제 금액이 상향이 됩니다. 현재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을 공제를 해주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 올해만 한시적으로 추가 공제 3억이 포함이 돼가지고 14억이 공제가 되는 거죠. 참고로 법인은 기본 공제되는 금액이 없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요 6억이 9억으로 바뀌고, 11억,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11억이 12억으로 더 많이 공제해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네요. 법인은 여전히 공제해주는 금액이 없는 걸로 이렇게 개정안에는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1세대 1주택자는 올해는 14억, 내년부터는 12억이 공제가 된다는 말이죠. 이 12억은 양도소득세에서의 그 고가주택 기준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인데,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을 세목별로 통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적용될 종부세 개정안 5번째는요, 종부세 경정 청구 대상이 확대된다는 건데요. 경정 청구가 뭐냐면 납세자가 그 과세 표준이나 세율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경정 청구 제도인데요. 당연히 경정 청구는 신고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종부세인 경우에는 종부세는 정부 결정 세목이라서 대부분 정부에서 고지서를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이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를 하시잖아요. 이러신 경우에는 이 고지된 금액의 이의를 제기를 하고 싶어도
경정청구 제도가 아니라 불복 청구를 해야 돼요. 불복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불복 청구 절차는 경정 청구 가능 기간이 5년인데 비해서 불복 청구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받고 뭐 90일 이내 이렇게 굉장히 좀 짧은 기한에 대한 제한도 있고 절차도 복잡하죠. 그래서 이번에 위헌 소송 관련해서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비교적 간단하게 그 경정 청구 받으려고 일부러 신고하신 납세자분들도 계셨죠. 근데 이 부분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신 분들도 경정 청구권을 주는 걸로 이렇게 개정이 되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내년부터 적용될 개정안을 요약을 하자면요. 첫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즉 중과세율도 없어지고 세부담 상한율 차등 적용받고 있던 300%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세율이 지금 기본세율 같은 경우에 0.6%에서 3%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 자체도 인하를 해준다는 거죠. 지금 0.5에서 2.7%로 인하가 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고요.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동일해진다. 그리고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이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6억을 공제받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9억으로 올라가고 지금 1세대 1주택자들 11억이었는데 올해는 14억, 특별공제 3억을 포함해서 내년부터는 12억으로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이 된다. 그리고 종부세 경정 청구 대상이 그동안에는 종부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만 경정 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종부세 고지서로 고지 납부하신 경우에도 경정 청구할 수 있다. 별도의 복잡한 불복 청구의 절차를 밟지 않고 간단한 경정 청구 절차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개정안 내용 중 내년부터 적용될 5가지를 살펴봤고요. 당장 올해부터 적용될 개정안 3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의 그 지난 영상 6.21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된 그 지난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지난 영상 6.21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설명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부터 적용되는 3가지 중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이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액에서 11억 플러스 이 3억을 포함한 14억이 공제가 되는 거죠. 현재 그 공시가격이 시세의 약 70%인 거를 감안을 하면 시세 20억짜리 1주택 소유자라면 종부세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죠. 자,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자 중에 고령자이거나 장기 보유자인 경우에 종부세 납부 유예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 고령자는 만 60세 이상을 말하고요. 장기 보유는 5년 이상 이렇게 보유하신 경우를 말하는데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요건이 좀 있어야 돼요.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아니면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이래야 되고요. 종부세 납부하는 금액이 100만 원 초과된 경우에만 납부 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납부 유예는 언제까지 해주느냐? 이 주택이 상속되거나 아니면 증여하거나 아니면 양도하는 경우에 그때까지 이 종부세를 납부하는 걸 유예를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그냥 유예해 주는 건 아니고 이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 이 이자 상당액은 포함을 해서 상속이나 증여나 양도가 발생하는 그 시점에 이 유예해 준 종부세를 낼 때 이 이자 상당액까지 가산해서 이렇게 납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이자 상당액은 연간 1.2%가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매우 저렴한 편이죠. 납부 유예는 세무서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니고요. 납세자가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종부세 납부 기한이 12월 15일이죠. 이 12월 15일 종료하기 3일 전까지, 즉 12월 12일까지 납세 담보를 포함해서 납부 유예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 담보는 그 납세담보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셔가지고 많이 이용들을 하시죠. 자, 세 번째는 일시적 2주택자이거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를 계산을 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이 특례가 신설이 되는데요.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도 지금 6억이 아닌 11억을 받고 올해는 14억, 내년부터는 12억이죠 지금. 이 기본공제도 6억이 아닌 더 높은 금액을 공제를 받고 또 고령자 세액공제나 장기보유 세액공제 이런 혜택을 받고 있죠. 이런 혜택을 이렇게 일시적 2주택자이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 요건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셔야 되겠죠. 먼저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원래 자기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한 경우에 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이 기간까지는 그냥 1주택자로 봐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비슷한 개념이 양도소득세도 있는데 양도소득세 개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을 하고 최소한 1년이 경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종부세는 이게 없어요. 이 1년에 대한 규정이 없고 또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이지만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3년, 즉 2년이나 3년 안에 팔면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규정인데 종부세는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다 2년만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일시적 1주택 특례를 받는 주택 중에 하나가 상속주택이 있는데요. 이 상속주택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을 받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5년간은 그냥 상속주택이 없는 걸로 봐서 1주택자로 봐서 1주택 특례를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 5년에 대한 제한이 이게 저가주택이거나 아니면 토액 지분이라면 이 5년에 대한 제한 없이 계속 1주택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죠. 이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요. 소액 지분이라는 것은 상속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주택 특례의 마지막이 지방저가주택인데요.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 1주택자로 보겠다는 거죠. 이때 이 지방저가주택은 요 상속주택에서 말하는 저가주택하고는 좀 다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방저가주택은 비수도권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만 의미합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여기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제외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상속주택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저가주택이라고 얘기했을 때 기한에 5년이라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저가주택은 수도권인 경우 6억 원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인 경우 3억 원 이하라면 5년의 제한 없이 무조건 주택수에서 빼주는 이런 상황하고 다르게 그냥 지방저가주택은 비수도권의 3억 이하인 주택만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서도 한 가지 예외가 있었죠.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주지 않지만 광역시에 있는 광역시 읍면 지역에 있는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지방저가주택 관련해가지고는 이 지방저가 주택이 한 채만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주택수에 대한 제한은 없죠. 지방저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비수도권의 3억 원 이하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에서 1주택 특례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 내년부터 적용이 될 게 5가지고 그리고 올해부터 적용이 될 게 3가지였죠. 올해부터 적용이 될 게 3가지였는데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 다주택자 중과가 폐지된다. 자, 그리고 세율이 인하된다. 세율이 인하되고 세부담 상한이 동일해진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는 거죠. 6억은 9억으로 바뀌고 11억은 12억으로 이렇게 바뀌고 마지막으로 고지서 받아서 납부하신 경우에도 경정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5가지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3가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을 추가로 해주겠다. 단 올해만. 자, 2번째는 1세대 1주택자 중에 고령자 만 60세 이상 그리고 장기 보유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납부 유예를 해주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일시적 2주택자이거나 아니면 상속주택, 아니면 지방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 즉 기본공제 11억 이 부분하고 그리고 세액공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기본공제 11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억이 되고 내년에는 12억이 되겠지만 이거하고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거지 주택 관련된 공시가액 자체는 다 합산이 되는 거예요. 주택 공시가액 합계 금액에서 빠지는 건 아니고 이 혜택을 기본공제하고 세액공제 관련된 혜택을 본다는 거죠. 세법 개정안 관련 부동산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